여당 일각에서는 검개혁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검찰개혁 지금 이 정권의 시녀가 돼서 가다가 전병헌 씨 정무수석을 이제 옷을 벗기고 이제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검찰 전방위 수사의 술렁이는 정치권이다. 최우선 개혁 대상 꼽히던 검찰 적폐청산 명분 여야 안 가리고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여 내부 검 힘빼기 점점 어려워진다. 청와대 검경 수사권 조정 내년에 본격화하겠다. 홍준표 정권의 충견돼 하명 수사를 한다. 검찰 특활비 100억도 처벌해야. 이런 우려가. 국민의당 당원이 바라는 연대 대상. 국민의당이 이제 해체 수순으로 들어가는데 연대를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느냐. 그래서 바른정당과 해야 된다가 49.9%입니다. 40명 갖고 있는 정당에서 약 반수가 바른정당 유승민이 쪼개진 당이라도 유승민을 품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민주당과 합쳐야 된다, 추미애 당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30.3%가 나오고 있답니다. 나머지는 아마 기권이겠죠. 권리당은 1,500명 전화 면접 조사를 했는데 바른정당과 통합 찬성은 42.2%다. 안철수 손학규의 접촉 통합 행보 반안 내일 끝장 토론 앞두고 새 결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일 그 끝장 토론을 한답니다. 그래서 끝장을 낸답니다. 그래서 그다음 청와대 이철성 경찰청장 교체 요인 없어. 문 대통령의 사의 표명설 공식 부인. 내년 6월까지 임기 수차례 교체설. 그래서 이철성 씨 경찰청장을 이제 사표 냈는데 사표 안 받겠다라고 하면서 사표 낸 적 없다라고 하는 배후에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가포비상 하에서, 가포비상 2017년 11월 7일 트럼프 대통령 돌아가실 때, 만찬 후에 돌아가실 때 야간 데모대를 투입해서 이제 물병 던지고 오물 던지고 한 이 투척 작전. 그래서 자유우방의 최고의 대통령이 530m를 역주행해갖고 현장을 모명케 한 이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이철성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해서 니는 더 해라. 응? 저쪽 정부에서 넘어온 인사들은 다 없애지만 니는 그 공을 세웠다. 그리고 우리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그러므로 니는 더 해라.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레 추측을 합니다. 제 추측이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까? 이철성이는 가포비상 걸어놓고 거기에서 투척하게끔, 그리고 또 거기에 또 그물까지 준비했더라고요. 그러면 다 알았던 이철성이가 그렇게 유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다 알았던 이철성이가 그걸 하게끔 방치를 해둔 이 작전을 성공했다. 그러므로 니는 안 자르겠다. 내년 6월까지 임기 마치고 나가라. 중국 숭타오와 북한 최룡해가 회담하고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미와 협상 없다. 쌍중단도 비현실적이다. 우리가 도발을 중지하고 연합사 훈련도 중지하자. 이게 쌍중단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효과가 없다. 자, 미 전략사령관 트럼프 상식 밖 핵사용 명령 땐 불복하겠다. 자, 이 문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트럼프가 상식 밖으로 핵 사용을 명령하면 불복하겠다. 이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말하는데 어떻게 거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도한 민간인 피해도 불법 명령이다. 과도한 민간인 피해도 불법 명령이다. 미국의 핵무기를 관리 감독하는 현역 전략사령관이 대통령의 불법적 핵무기 사용 명령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명령을 내리더라도 상식 밖이라면 불복하겠다는 의사표시다. 저는 이것이 이 사람이 미 공군 대장입니다. 대장이면서 전 세계 전략 무기를 갖다가 던져야 될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말했다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보지를 않고 그 말한 것을 이렇게 뒤틀고 저렇게 뒤틀고 해서 이렇게 신문에 등장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 그러냐? 그럼 제가 이제 이 양반 입장에서 대답을 할게요.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입니다. 공군대장 존 하이튼 사령관. 자,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이제 자기 독단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쏴라라고 한다면 네가 쏘겠느냐? 그러면 제가 그런 질문에 답을 한다면 불법적인 거라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당연한 유도 신문에 대한 당연한 답변이라고 보는 겁니다. 불법적. 자, 그럼 제가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북한에 예를 들면 김정은이를 우리가 바로 공격하지 않으면 김정은이가 워싱턴이나 뉴욕에다가 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핵 코드에 의해서 니한테 핵무기를 쏘라고 명령한다. 그러면 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다면 분초를 다투는 전쟁에서 그것이 합법적이냐 비합법적이냐는 것은 핵 코드에 의해서 전송되면은 나는 그것은 합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명령에 죽고 사는 나 군인은 바로 그 명령에 따라서 핵무기를 날릴 것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앞뒤 다 빼고 이렇게 각색을 해갖고 신문에 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들을 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뭐 국민일보도 그렇다고 뭐 어디도 그렇다고 이렇게 다 어쩌면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이걸 다 내버렸어요. 대한민국 언론 대통령이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대통령이 명령할 때는 뭔가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네. 그걸 거역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핵 코드가 대통령이 야 핵 코드에 이 코드 집어넣어서 보내라 하면 이 보낼 때는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대통령이 머리가 돌았든지 뭐 했던 것이 그건 나중 일이고 대통령과 전략사령관 사이의 명령 체계는 합법적인 명령 체계가 코드에 의해서 확인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앞뒤를 다 빼고 이렇게 해갖고 하여튼 미 공군 대장 전략사령관이 불법적인 명령에는 안 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쓰고 있는 언론을 보는 겁니다. 삐뚤어진 언론을 보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도 이런 답변은 하사라도 안 합니다. 이런 답변은.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하겠느냐? 불법적인데 내가 어떻게 복종하느냐?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죠. 누가 그렇게 물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뉴욕타임즈는 지난주 사설에서 이런 문제를 거론하면서 핵무기 선제 공격의 경우 부통령이나 국무장관, 국방장관 혹은 3명 전부가 다 동의해야만 명령 하달이 가능하다고 명문화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그 3사람이 서로 출장 가고 밤에 잠자고 이렇게 해서 저기 핵무기 날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태평양 상에서 하나를 격추했어. 근데 야 모여라. 의논해갖고 하자. 이 개떡 같은 것을 뉴욕타임즈가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걸 좋다고 이렇게 또 보도하는 대한민국 언론. 전쟁 다 끝나고 워싱턴이 불바다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쏴라. 그 기사의 사실 여부는 멀지 않아서 유튜브에 뜰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전략사령관 하이튼이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코드에 의해서 합법적인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자, 사설로 넘어갑니다. 겨울 앞둔 지진 난민, 국민 생명 안전 지켜줘야 나라다. 맞습니다. 일본은 지진 경보도 빠르지만 사후 수습도 과연 선진국답다. 지난해 4월 구마모토 지진 당시 주민과 지자체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구마모토는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곳이다. 구마모토현과 국토교통성은 숙박업소와 부동산업계 다른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민간 공공임대주택과 가건물 빈집을 1만 채 이상 확보해 건물 안전진단과 보수가 끝날 때까지 머물도록 했다. 지진 사후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였다. 잘 돼 있다는 것이요. 배워야 됩니다. 검찰은 특수활동비 논란에서 자유로운가? 또 논설 제목입니다. 국정원 특활비를 수사하는 검찰은 왜 야당 일각에서 법무부도 같이 처벌해야 형평에 맞다는 주장이 나오는지 돌아봐야 한다. 하명 수사기관처럼 검찰이 과거 정권 비리만 집요하게 파헤친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때의 청와대 특활비 3억 원을 대통령 가족이 횡령한 의혹도 수사하는 맞불성 촉구까지 나오는 판이다. 맞는 말이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인 특활비 제도 개선을 넘어 현미경을 들이대듯 무리하게 몰아가면 9년 보수 정권 이전 노무현 김대중 정부도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 역대 법무부와 검찰은 특활비를 적법하게 사용했는가?
적어도 제 얼굴 검댕은 못 보고 남 얼굴 검정만 꾸짖는다는 소리가 안 나오게 해야 한다. 이런 논설위원이 썼습니다. 환율 급락, 일희 일비 말고 해외 투자 기회 삼아야. 환율이 지금 내려갔죠. 우리 한화 가치가 올라간 겁니다. 그죠? 과거 당국이 구두로 개입하거나 보유 외환을 동원해 환율에 영향을 준 적이 있지만 지금은 그런 노골적인 개입이 어렵다. 미국이 대한무역 적자를 이유로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의 하나로 올려둔 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이슈까지 겹쳐있다. 통화가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기업이 내부에 쌓아둔 달러로 기술력 있는 외국 업체를 인수합병하는 해외 투자에 나서거나 국내 설비 투자를 확대하도록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원화 강세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환율 대책이다. 구독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 굴러갑니다. 35% 주사파가 장악한 청와대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모셔다 놓고서 만찬은 했지만 칼춤을 추듯이 돌아가는 길에다가 소주병, 물병, 오물을 투척해갖고 530m 역주행해서 가는 이 참사를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드 추가 배치 안 된다. 사드는 임시 배치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거꾸로 가게끔 하고 또 10,000원 이상으로 빨리 올려라. 내년에 16.8% 올려라. 이렇게 해서 경제를 죽이는 일을 임종석이와 문재인이가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국민 저항권만이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저항권을 발동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도 효과가 없다. 자, 미 전략사령관 트럼프 상식박 핵사용 명령 땐 불복하겠다. 자, 이 문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트럼프가 상식 밖으로 핵사용을 명령하면 불복하겠다. 이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이만한데 어떻게 거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도한 민간인 피해도 불법 명령이다. 과도한 민간인 피해도 불법 명령이다. 미국의 핵무기를 관리 감독하는 현역 전략사령관이 대통령의 불법적 핵무기 사용 명령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명령을 내리더라도 상식 밖이라면 불복하겠다는 의사 표시다. 저는 이것이 이 사람이 미 공군 대장입니다. 대장이면서 전 세계 전략 무기를 갖다가 던져야 될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말했다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보지를 않고 그 말한 것을 이렇게 뒤틀고 현장을 모면케 한 이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이철성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해서 니는 더 해라. 응? 저쪽 정부에서 넘어온 인사들은 다 없애지만 니는 그 공을 세웠다. 그리고 우리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그러므로 니는 더 해라.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레 추측을 합니다. 제 추측이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까? 이철성이는 가포 이상 걸어놓고 거기에서 투척하게끔 그리고 또 거기에 또 그물까지 준비했더라고요. 그러면 다 알았던 이철성이가 그렇게 유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다 알았던 이철성이가 그걸 하게끔 방치를 해둔 이 작전을 성공했다. 그러므로 니는 안 자르겠다. 내년 6월까지 임기 마치고 나가라. 중국 숭타오와 북한 최룡해가 회담하고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미와 협상 없다. 쌍중단도 비현실적이다. 우리가 도발을 중지하고 연합사 훈련도 중지하자. 이게 쌍중단이지 않습니까? 그 10.3%가 나오고 있답니다. 나머지는 아마 기꼴이겠죠. 권리당은 1,500명 전화 면접 조사를 했는데 바른정당과 통합 찬성은 42.2%다. 안철수 손학규의 접촉 통합 행보 반환 내일 끝장 토론 앞두고 새 결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일 그 끝장 토론을 한답니다. 그래서 끝장을 낸답니다. 그래서 그다음 청와대 이철성 경찰청장 교체 요인 없어. 문 대통령의 사의 표명설 공식 부인. 내년 6월까지 임기 수차례 교체설. 그래서 이철성 씨 경찰청장을 이제 사표 냈는데 사표 안 받겠다라고 하면서 사표 낸 적 없다라고 하는 배후에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가포 비상 하에서 가포 비상 2017년 11월 7일 트럼프 대통령 돌아가실 때 만찬 후에 돌아가실 때 야간 대모대를 투입해서 이제 물병 던지고 오물 던지고 한 이 투척 작전. 그래서 자유우방의 최고의 대통령이 530m를 역주행해가지고 저렇게 뒤틀고 해서 이렇게 신문에 등장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 그러냐? 그럼 제가 이제 이 양반 입장에서 대답을 할게요.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입니다. 공군대장 존 하이튼 사령관. 자,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이제 자기 독단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쏴라라고 한다면 네가 쏘겠느냐? 그러면 제가 그런 질문에 답을 한다면 불법적인 거라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당연한 유도 신문에 대한 당연한 답변이라고 보는 겁니다. 불법적. 자, 그럼 제가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북한에 예를 들면 김정은이를 우리가 바로 공격하지 않으면 김정은이가 워싱턴이나 뉴욕에다가 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핵 코드에 의해서 니한테 핵무기를 쏘라고 명령한다. 그러면 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다면 분초를 다투는 전쟁에서 그것이 합법적이냐 비합법적이냐는 것은 핵 코드에 의해서 전속 여당 일각에서는 검개혁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검찰개혁 지금 이 정권의 시녀가 돼서 가다가 전병헌 씨 정무수석을 이제 옷을 벗기고 이제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검찰 전방위 수사의 술렁이는 정치권이다. 최우선 개혁 대상 꼽히던 검찰 적폐청산 명분 여야 안 가리고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여 내부 검 힘빼기 점점 어려워진다. 청와대 검경 수사권 조정 내년에 본격화하겠다. 홍준표 정권의 충견돼 하명 수사를 한다. 검찰 특활비 100억도 처벌해야. 이런 우려가. 국민의당 당원이 바라는 연대 대상. 국민의당이 이제 해체 수순으로 들어가는데 연대를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느냐. 그래서 바른정당과 해야 된다가 49.9%입니다. 40명 갖고 있는 정당에서 약 반수가 바른정당 유승민이 쪼개진 당이라도 유승민을 품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민주당과 합쳐야 된다. 추미애 당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